제가 바이오 섹터를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이유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섹터는 돌아가면서 서로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계속 섹터 흐름이 좋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민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저 오늘 매매 한 종목도 안 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1.55% 하락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장을 보는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YJ 링크라는 종목이 상장해가지고 이거는 시초가가 좀 되게 낮게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시세가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2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오늘 또 인스피언이라는 종목도 상장을 했는데 인스피언은 이게 시초가가 높게 시작하고 좀 하루 종일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신규주는 보통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나 싼 값에 공모받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매수할 사람은 단타하는 사람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YJ 링크처럼 대박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가 많아서 저는 신규주를 매매하면은 물론 잘 돼서 수익을 크게 냈던 적도 있지만 손실 볼 때가 되게 많아서 저는 신규주 중에 특히 중소형 신규주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거 완전 신규주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데 저는 신규주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안 봐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오늘 장을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늘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지수가 계속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9월 중순 정도부터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그래도 매매할 종목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좀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도 계속 오르고 한강 작가님 노벨상 테마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매매하신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노벨상 테마가 한번 반짝했었는데 그래서 대장주로 올랐던 예스24를 잠시 매매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노벨상 테마가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뉴스가 나온 첫날에 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상한가에 살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거기에 집중한다고 예스24는 이날 공략하지 않았는데 이날 오후 들어서 후발주들도 많이 상한가를 가고 이때 금요일에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주말 동안 뉴스도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도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들도 계속 많이 올라서 제가 예스24를 월요일에 두 번째 상한까지만 좀 일부 상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좀 상따를 해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면은 테마 분위기를 보면서 좀 많이 비중을 실으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장중에 한 번도 풀리지 않고 마감을 해서 더 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첫날 상따한 물량을 그 다음날 아침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시가가 한 10% 정도 떴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점 상한가 이후로 처음으로 장중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한 번은 슈팅이 나올 것 같아서 시초가에는 안 팔고 좀 수익을 극대화해 보려고 기다렸는데 시가 대비 한 10% 정도도 올라가지고 전날에 상따했던 물량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팔았던 가격이 여기 10,000원 근처에 팔았는데 이게 이날 시초가가 9,000원 근처에 시작해가지고 라운드 피겨 가격이 10,000원까지는 쉽게 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물량을 좀 많이 샀으면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을 건데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고 그래도 수익률로는 20%나 나가지고 그래도 약간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오후에 또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게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재료는 정말 좋지만 앞으로 계속 기대감이 지속될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금방 팔아버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노벨상 테마는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스24
노벨상은 이거 한 종목만 보면 너무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해서 공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는 종목은 후발주들 흐름을 보면 대장주 매매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바이오주를 제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신고가 근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자리가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말고도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계속 이거 신고가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이게 초기에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줘가지고 단기 매매하기에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변동성은 많이 안 주고 있어서 단기 매매로 좀 접근은 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바이오주를 계속 관찰하면서 매매할 자리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좀 매매했던 종목이 유한양행이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여서 관찰하면서 계속 매매를 했고,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펩트론은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고 제가 매수는 계속 잘했는데 너무 빨리 털려버리고 다시 살 기회를 주지 않아서 별로 수익은 크게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과 펩트론 말고도 바이오주들이 신고가 근처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다들 좀 관찰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7월 정도까지는 되게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지난달까지는 되게 흐름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게 승인 결과가 내년 3월로 연기됐다는 이런 소식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이오 섹터를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이유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섹터는 돌아가면서 서로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계속 섹터 흐름이 좋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신고가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쉽게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도 이제 또 매물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되게 용이한 자리여서 바이오 섹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손실 보신 종목은 없으세요? 또 10월 달에는 별로 의미 있게 손실 본 종목이 없는데, 제가 9월 달에 한 종목에서 되게 허무하게 손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으로 하루 만에 4,500만 원 정도를 손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이걸 공략하러 들어갔다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오전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손절하고 끝났으면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손실난 게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오후에 이게 한번 반등할 것을 노리고 들어갔었습니다. 거의 보합까지 와가지고 한 번은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에 눌림에 계속 추매를 했는데 정말 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오후에 매수한 게 한 10% 정도 손실이 나가지고 이날 4,500만 원이나 손절을 했었습니다. 이거 예전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피해야 되는 종목 특징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그래서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뭐에 홀렸는지 매수를 해가지고 되게 큰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이때 들어있는 예수금으로만 매매를 하고 이날에 추가 입금을 해서 막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손실을 봤다고 해서 한 번은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 입금까지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매수해서 물론 잘 돼서 본전에 탈출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제대로 잘못된 종목에 걸려버리면 하루 만에 진짜 깡통을 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 그래도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4,500만 손실을 보고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입금까지 더해서 물타기를 했었으면 비중도 훨씬 많이 샀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사면은 또 손절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손절한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버텼으면은 정말 10%는 더 손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추가 입금을 했으면 하루에 진짜 억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내동 매매를 해서 큰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그나마 계좌 관리는 잘해서 감당 가능한 손실로 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잘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뭐에 홀려서 내동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감당 가능한 손실 내에서 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입금까지 해서 감당 가능한 손실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계속 또 한동안 멘탈이 완전 무너져서 계속 내동 매매가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하던 사람도 깡통을 찰 수 있기 때문에 계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손실을 보셨을 때 그 손실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항상 계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